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0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10월달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과 지난 시즌 승호패 및 농구 배구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배구 시즌을 맞아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축구 조합픽도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23득점을 올렸고 공수겸장 포워드인 오지 아누노비가 24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주전 센터 칼 앤서니 타운스도 19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 제 몫을 해줬고 미칼 브리지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주전들 모두 고른 활약을 펼친 뉴욕입니다. 매년 뉴욕의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벤치 구간 마일스 맥브라이드가 15득점, 랜드리 샤멧이 9득점을 올리면서 주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미첼 로빈슨과 조시 하트가 결장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었던 뉴욕이지만 적극적인 리머텍을 통해 자유투를 다수 얻어냈고 자유투로만 31득점을 기록하면서 난적 클리블랜드를 잡아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보스턴은 올 시즌 전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면 뉴욕이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필라델피아전 아쉬운 한 점차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25득점, 데릭 화이트가 25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필라델피아의 타이리스 맥시, VJ 에티컴 젊은 백코트 듀오에게 무려 74득점을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지난 시즌 막판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올 시즌도 출전이 어려워졌고 주요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사실상 한 템포 쉬어가는 시즌이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첫 경기부터 홈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보스턴입니다. 직전 경기 센터 니미아스 퀘이타가 17득점 8리바운드로 기대 이상의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경기 상대 뉴욕은 올스타 센터 칼 앤서니 타운스를 비롯해 수비가 좋은 포워드 오지 아누노비까지 필라델피아보다는 확실히 프론트코트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퀘이타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인사이드 싸움에서 밀린다면 보스턴이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샬럿전 19점 차 대패를 당했는데 빅맨진이 강하지 않은 샬럿을 상대로 리바운드를 12개나 더 내주면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적생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저조한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12득점에 그쳤고 센터 닉 클렉스턴은 17득점을 기록했지만 리바운드가 4개에 그치면서 인사이드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클리블랜드는 에반 모블리와 제러 달렌, 트윈타워가 버티고 있는 만큼 브루클린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뉴욕전 8점 차 패배를 당했는데 도노반 미첼이 31득점, 에반 모블리가 22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센터 제러 달렌이 4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샘 메릴이 3점슛 5개 포함 19득점을 올리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지만
역시나 주전 가드 다리우스 갈랜드의 공백이 느껴졌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브루클린은 뉴욕에 비해 한결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고 모블리와 알렌을 활용해 브루클린의 페인트 존을 공략한다면 클리블랜드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애틀랜타전 출전 선수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20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당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력 보강을 가장 잘한 팀 중에 하나로 꼽혔던 애틀란타의 우세를 점친 사람들이 많았지만 토론토가 리바운드와 미드레인지 싸움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애틀란타보다 20개 더 많은 54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낸 토론토고 무려 48개의 2점슛 필드골을 만들어내면서 포워드 왕국다운 경기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스카티 반즈와 RJ 베럿, 원투펀치가 47득점을 합작했고 이적생 브랜든 잉그램도 16득점을 올리면서 무난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그레이디 딕도 21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미러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마일스 터너, 강력한 두 빅맨을 보유 중인 팀이지만 토론토가 직전 경기에 보였던 리바운드의 강점과 사이즈가 큰 포워드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팀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미러키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워싱턴전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맹활약을 앞세워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니스는 27분만을 뛰고도 37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하는 괴력을 보여줬는데 그야말로 워싱턴의 페인트 존을 폭격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토론토는 워싱턴과는 확연히 다른 수비력을 갖춘 팀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가 좋은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야니스가 직전 워싱턴전처럼 인사이드에서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야니스가 원체 유로바스켓 대회부터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AJ 그린 등 3점슛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슈터들이 개막전부터 좋은 슛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러키 역시 토론토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개막전 상대로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 시티를 만나서 2차 연장까지 가는 대혈투를 펼친 끝에 아쉬운 한 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비록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경기력은 정말 좋았는데 팀의 에이스 알페렌센 군이 39득점 11리바운드 7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이적생 케빈 듀란트도 23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아멘 탐슨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34득점을 합작했는데 득점 볼륨과는 별개로 수비에서 진가를 발휘하면서 디펜딩 챔피언 OKC를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휴스턴입니다. 2차 연장 여파로 아멘 탐슨이 다리 근육 경련이 오면서 코트를 떠났는데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홈에서 강점을 보여줬던 휴스턴인 만큼 직전 경기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면 이번 디트로이트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시카고전 석패를 당하면서 아쉬운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23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긴 했지만 야투율이 아쉬웠고 무엇보다 이적생 던컨 로빈슨이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놓치면서 2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가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릭 비즐리라는 3점 슈터의 활약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비즐리의 대체자로 영입한 로빈슨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면서 패배의 원인이 된 건 디트로이트로선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아이제아 스튜어트와 로널드 홀랜드 2세가 39득점을 합작하면서 세컨 유닛 경쟁력은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 상대 휴스턴은 시카고보다 수비력이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커닝햄과 로빈슨의 슛감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디트로이트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홈에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35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제런 잭슨 주니어도 18득점 8리바운드 블락을 무려 6개나 기록하면서 페인트존 싸움을 잘해줬습니다. 이적생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도 15득점, 데뷔 2년차 팀의 신성 제일런 웰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멤피스는 자유투로만 35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특유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통해 리머텍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 홈 경기에서 멤피스 특유의 빠른 농구가 잘 나오는 만큼 이번 홈 경기 역시 자신들의 공격 농구를 보여준다면 마이애미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올랜도전 아쉬운 넉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이적생 노먼 파웰이 28득점 9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쳤고, 뱀 아데바요가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 다비온 미첼이 득점과 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타일러 히로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가운데 이적생 노먼 파웰이 스코어러 역할을 잘해줬고, 앤드류 위긴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무난하게 제 몫을 해줬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벤치에서 출전한 시모네 폰테키오와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나란히 13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는데, 이번 경기 상대 멤피스는 벤치 뎁스가 두터운 팀인 만큼 마이애미로선 이 두 명의 세컨 유닛들이 제 몫을 해줘야 멤피스의 득점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랜도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마이애미인 만큼 앞서 언급해드린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멤피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멤피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멤피스 원정에서 분전했지만 아쉬운 6점 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해 개막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자이언 윌리엄슨이 27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이적생 조던 풀도 17득점을 올리면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루키 제레마이아 피어스가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부상에서 돌아온 사딕 베이도 13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다만 주전 센터로 출전한 데뷔 2년차 이브 미시는 5득점 7리바운드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 상대 샌안토니오는 빅터 웬바냐마라는 최장신 빅맨을 보여 중인 팀인 만큼 제공권 싸움에서 밀린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뉴올리언스입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댈러스전 무려 33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을 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40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지난 시즌 신인왕인 스테픈 캐슬이 22득점을 기록하면서 지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 나란히 신인왕을 수상한 샌안토니오의 원투펀치가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올 시즌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지명된 딜런 하퍼도 벤치에서 출전해 15득점을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고,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도 24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프론트 코트진이 탄탄한 댈러스를 상대로도 13개의 리바운드를 더 잡아내면서 제공권을 압도한 샌안토니오이기 때문에 이번 뉴올리언스전도 웬바냐마의 높이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샌안토니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무려 33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홈에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슈퍼루키 쿠퍼 플래그는 10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긴 했지만 야투율과 득실 마진이 아쉬웠고, 클레이 탐슨도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역시나 팀의 야전사령관인 카이리 어빙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댈러스는 앤서니 데이비스와 데릭 라이블리 2세라는 좋은 빅맨을 보유 중이지만 샌안토니오의 빅터 웬바냐마의 높이에는 속수무책이었고 특히 라이블리 2세는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경기를 몇 분 뛰지도 못했던 게 뼈아팠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워싱턴은 샌안토니오에 비해서는 댈러스의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훨씬 수월하게 골 및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홈에서 당한 개막전 대패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밀워키 전 13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역시나 리빌딩 팀다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밀워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에게 골밑을 폭격당하면서 쿤보에게만 37점을 실점한 워싱턴인데 이번 경기 상대 댈러스 역시 앤서니 데이비스와 데릭 라이블리 2세, PJ 워싱턴과 쿠퍼 플래그 등 프론트코트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 존에서 이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워싱턴이 역시나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43득점 12리바운드 9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맹활약을 펼쳤지만 홈에서 10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공격 시 돈치치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았고 26득점을 기록한 오스틴 리브스가 그나마 돈치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아무래도 르브론 제임스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새롭게 영입된 빅맨 디안드레 에이튼을 비롯해 나머지 선수들이 르브론이 복귀할 때까지 힘을 더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자유투도 11개나 놓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고 이번 경기 역시 돈치치가 올리는 득점 외에 돈치치로부터 파생되는 공간과 찬스를 팀 동료들이 얼만큼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한 수 아래로 평가됐던 포틀랜드에게 고전했지만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의 41득점 맹활약을 앞세워 넉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줄리어스 랜들과 제이든 맥데니얼스도 37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는데 다만 벤치 구간 경기력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미네소타도 주전과 에드워즈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지난 시즌 레이커스 상대로 플레이오프 포함 6승 3패를 거두면서 좋은 기억이 있는 미네소타인 만큼 르브론이 없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포틀랜드가 직전 미네소타전에서 제라미 그랜트와 데니 아브디아, 드루 할러데이와 셰이든 샤프의 활약을 앞세워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결국 역전패를 당했고 이번 경기 상대 골든 스테이트는 개막전부터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통해 레이커스를 잡아냈기 때문에 포틀랜드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막전 레이커스를 상대로 10점차 승리를 거뒀는데 지미 버틀러와 스테픈 커리가 54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버틀러는 인사이드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무려 16개의 자유투를 얻어냈고 이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조나단 쿠민가도 한 단계 스텝업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벤치에서 출전한 버디 힐드도 3점슛 5개를 성공시키며 커리가 쉬는 구간 팀의 외곽을 잘 책임져 줬습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에는 골든 스테이트의 노장들의 체력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포틀랜드전 역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피닉스전 1, 2쿼터 종료 시까지 17점을 리드하고 있었는데 3,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잭라빈이 30득점, 더마 드로잔이 29득점을 기록하면서 원투펀치가 59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리바운드 단속에 애를 먹었던 세크라멘토고 실제 피닉스에게 14개의 리바운드를 더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유로바스켓에서 독일의 우승을 이끌고 MVP를 수상한 뒤 세크라멘토로 이적한 데니스 슈로더가 14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무난한 팀 데뷔전을 치렀고 벤치에서 출전하는 말릭 몽크도 19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에이스다운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역시 사보니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타의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LA 클리퍼스전 21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개막전 2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초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클리퍼스의 낙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타의 젊은 선수들이 높은 에너지 레벨을 앞세워 클리퍼스의 베테랑들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라우리 마카넨과 워커 캐슬러, 팀의 원투펀치가 42득점을 합작했고 데뷔 3년차 팀의 신성 키온테 조지와 브라이스 센사보가 36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유타는 분명 올 시즌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직전 경기처럼 경기력 고점이 터진다면 사보니스의 출전이 불투명한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유타전 충격적인 21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제임스 하든과 카와이 레너드, 원투펀치가 모두 저조한 야투율과 득실 마진을 기록했고 이적생 브래들리 빌 역시 5득점에 그치면서 리빌딩 팀인 유타에게 덜미를 잡힌 클리퍼스입니다. 그나마 주전 센터 이비차 주바치가 19득점, 벤치에서 출전한 브룩 로페즈와 존 콜린스가 29득점을 합작하면서 빅맨 자원들은 제 몫을 해줬지만 역시나 하든과 레너드, 빌이 침묵하니 경기를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없었던 클리퍼스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홈 경기고 직전 유타 원정에서 워낙에 경기력 저점이 나왔던 걸 감안하면 평균적인 경기력만 보여줘도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앞세워 피닉스를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2쿼터 종료 시점 17점 차로 뒤져있던 피닉스지만 3, 4쿼터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넉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가 31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이적생 딜런 브룩스도 22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레이슨 앨런과 로이스 오닐, 두 슈터가 30점을 합작했고 센터 마크 윌리엄스도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피닉스의 약점으로 지목됐었던 페인트 존 싸움을 잘해줬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클리퍼스는 주바치와 로페즈, 콜린스 등 인사이드에서 강한 빅맨 자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피닉스는 윌리엄스뿐만 아니라 라이언 던 같은 포워드들도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싸움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라이언 던은 직전 경기 10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얼만큼 활약해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국내 선수들의 폼은 홈팀 모비스가 좋고 용병 듀오의 폼은 LG가 더 좋기 때문에 나름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모비스는 최근 이승현과 박무빈, 서명진의 경기력이 좋은 반면 LG는 양준석과 정인덕, 유기상이 기대 이하의 폼을 보여주면서 마레이와 타마요, 용병 듀오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부터 모비스를 상대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LG고 마레이와 타마요의 경기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원정팀 LG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G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LG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대구가스공사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최하위 가스공사와 2위 KCC의 맞대결인 만큼 현재 KCC로 투표율이 상당히 몰린 상황입니다. KCC는 현재 최준용과 허운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지만 허운과 쇼롱 듀오를 앞세워 시즌 초반 흐름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최하위 가스공사를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KCC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렸고 개막 후 7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홈에서 필사적으로 나온다면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KCC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KCC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은 올 시즌 1옵션 용병 앤드류 니콜슨을 필두로 3점슛 팀으로 변모했는데 이 3점슛이 터지는 날에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기를 해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다소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10월 12일 1위 정관장을 상대로 14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거뒀던 삼성이지만 그 후 치러진 LG전에서는 3점슛이 7개만 들어가면서 11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삼성의 3점슛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DB는 직전 KT전 아쉬운 석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원년 에이스 이선 알바노와 올 시즌 팀에 새롭게 합류한 헨리 앨런슨이 연일 맹활약하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DB입니다. 특히 앨런슨은 3점슛이 가능한 빅맨 자원이고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와 리바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앨런슨과 알바노를 어느 정도 지원 사격만 해줘도 경기력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 DB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강상재와 박인웅 같은 핵심 국내 자원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DB는 화요일 KT전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목요일 모비스와 접전을 펼쳤던 삼성에 비해 체력적으로 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알바노와 앨런슨, 원투펀치가 활약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DB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0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